네. 이번에는 536 준용 내지는 유추 적용 제목이 있는데 결국은 동시에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볼 거고요. 그 부분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론적인 내용도 간혹 나오지만 결국은 박스 형태다 아니면 오지선답의 형태로서 반드시 나오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정되는 예와 인정되지 않는 예를, 부정한 예를 달달달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뭐 이해 차원도 있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해하지 못하면서 왜냐면 법조문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요건에 맞춰서 된 건 맞아요. 네, 그것까지 따져가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용이나 이제 유추 적용인데 준용은 뭐냐면 536조가 동시 항변권 규정이에요. 근데 다른 경우에 이러한 규정 536조가 적용되는 표현을 쓴 게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요. 유추 적용은 법에는 동시 항변권 인정하지 않지만 536조를 인정한 동시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에서 인정된 거잖아요. 그러한 인정 취지에 배경 붙였을 때 적용될 수 있다. 유추에서 해석상 공평의 원칙상 결국 공평의 관념상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평의 관념인지는 이제 법원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쉽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로 인하여 공유 지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한 지분 이전 등기 의무. 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뭔지는 알았죠. 공유관계인데 하나의 토지에 구획을 특정해서 여기는 네가, 너는 네가 각자 독립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지만 외형상 공유를 하는 거죠. 원래는 분필 절차를 밟아서 각자가 한 피치씩 배타적으로 소유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공유관계 됐다는 경우. 그런 경우에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은 갑의 거, 이 부분은 을의 것이죠. 그래서 보통 통상의 공유와는 다르다. 그래서 상호 명의 신탁 관계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해소죠. 이 해소의 방법은 뭐죠? 보통의 경우에는 통상적 공유는 공유물 분할이에요. 하지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는 뭐다?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명의 신탁 해지예요. 그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이제 복습 차원이에요. 해소하려면 뭐라 한다? 명의 신탁 해지예요. 명의 신탁 해지를 하게 되면 각자가 뭘 해야죠? 각자가 뭘 해야 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잖아요. 외관사 지금 공유잖아요. 공유는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서 분필을 해서 각자의 상대방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합니다. 각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 상호보다 지분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행 관계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명의신탁 약정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 아니잖아요. 각자가 서로 간에 상호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야 동일한 명의신탁 약정은 아니지만 비록 별개의 계약이지만 공평의 관념상 대가 관계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 의해서 발생한 겁니다. 왜냐면 서로 간에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상호 간이니까 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은 당연하죠. 대가 관계에 있는 게 임대차 종료 시 임대차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 의무는 동시에 관계 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이행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돈 받을 때까지 나는 이사 못해. 근데 하나의 계약서 생각이에요. 자, 임대차 계약의 개념이 뭐였죠? 임대인 임차인원금,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뭘 하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주요 요소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거고 상대방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에 보증금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자, 임대차 보증금이라는 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즉 계약서,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서 하나에 임대차 보증금도 다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계약이 있어요. 하나는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유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과 임대차 보증금 계약이 있어요. 즉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두 개의 계약이에요. 그리고 결련 관계가 있잖아요. 부동산 사용 수익하니까 대가를 주는 건데 보증금 그게 아니잖아요. 대가 관계에 있는 것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과 그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 보증금은 대가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왜 인정하냐? 공포의 관념도 아니고 이건 단지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 사람이 물권자라면 나중에 경매 청구 등 권리보호 수단이겠지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권과 같은 효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임차인이 지위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동시에 항변권을 통해서 보호하고 싶은 정책적인 배려입니다. 왜냐면 전세권이 있잖아요. 용익물권적 전속기간 등이 만료돼서 전세권이 종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성이다. 그럼 담보물권 채권이 뭐죠? 초당권이잖아요. 초당권이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잖아요. 그럼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데 임차권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서 인정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말했던 하나의 계약, 그런 공평한 관념을 했을 때는 적용이 안 돼요. 사실은요. 자,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자, 건물 매수 청구권은 처음에 어디서 배웠죠? 용익물권 지상권. 지상권이죠?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 지상권자가 자신의 목적의 건물을 신축했고, 그리고 지상권 설정 계약이 종료될 즈음에 건물이 현존했을 때 뭐랬죠? 첫 번째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건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설정자가 거절할 수 있죠. 그럼 거절하게 되면 뭐라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상권 규정은 어느 경우에도 토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건물이 현저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 근데 이 건물 매수 청구권은 행사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즉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 행사한 순간 건물 매매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이 된다. 계약이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어떤 의무가 있죠? 임차인은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매매대금은 협의에 결정될 수도 있지만 협의가 안 되면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감정돼서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죠.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 효과로서 뭐가 있다? 건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로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 대금 지급 의무는 당연히 대가 관계 있기 때문에 동시에 관계 있는 겁니다. 이 건물 매수 청구권은 매매계약은 아니에요. 계약이 되려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그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임대인 의사표시가 없잖아요. 오직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의사표시만 정고 그 의사표시 하나만으로서 매매계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잘 나옵니다.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자의 목적. 자, 전세권이 소멸했다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전세권 설정자에게 넘겨줘야 하고 더불어 뭐 해야죠? 등기도 말소시켜줘야겠죠.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화. 그 다음에 설정자는 뭘 받았었죠? 전세금 받았으니까 돌려줘야겠죠. 그 전세금 반환 의무는 어떤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자, 엄밀히 하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자, 목적물 인도, 전세권이 성립할 때 성립 요소일 때 전세금 지급이 성립 요소는 맞아요. 전세권 특징이 뭐죠? 전세금을 주고받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을 인도할 필요는 없다. 전세금 지급이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면 그게 전세권 계약이에요. 그쵸? 그런데 배웠죠? 목적물 인도가 전세권 성립 요소는 아니에요. 즉, 전세권 계약에 목적물을 언제 준다는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 계약에 해당된다.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왔죠? 주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한 전세권 설정 계약도 유효하다. 주로. 왜냐하면 나중에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점유 인도받아 사용 수익 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라는 의미는 나중에 전세권자 원하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개념이 가능한 이유가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권 그 계약 체결할 때 목적물 인도가 반드시 필수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전세권이 소멸한 때, 즉 존속기간 만료거나 아니면 소멸 통고 아니면 소멸 통지를 통해서 전세권이 종료되면 목적물의 인도 및 말소 의무와 설정자의 반환 의무는 동시에 관계에 있다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에 의하면 가등기 담보에서 채권자의 청산권 지급 의무와 가등기 때문에 담보권이에요. 저당권이 있는 것처럼 변제에 도래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의 채권의 변제를 받겠죠. 가등기 담보도 담보권 실행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담보권 실행이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속 청산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 가등기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청구를 하려면 담보권을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통해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하려면 나중에 배웁니다. 하려면 청산금을 지급해야 돼요. 법에서. 그래서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 의무는 동시에 관계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데 가등기 담보법 할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을 보면서 어렵지만 그때 가서 열심히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기속 청산 절차를 아셔야 합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강조했죠. 여전히 동의성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채무가 대가관계에 있고 동의성이 있다는 결정이 대가관계에 있다는 거고 대가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동시행 관계가 존속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부정한 예.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권리금, 횟수 방해를 위한 손해배상 의무 사이에서는 이행상 결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권리금 횟수 방해에 이루한 손해배상 의무는 당사자의 약정이 아니라 법에, 특히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법이죠. 상가건물 임대차법상 권리금 횟수 기회 보호에 관련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대해서 임대인은 일정한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받아야 돼요. 지금 법적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 시 발생하는 책임이에요. 하나는 계약의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한 거고 이것은 법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련관계를 대가관계, 의존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이게 정말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할 필요가 없으면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대가관계 인정되어 있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동시행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 이것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주택 임대차 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자, 임차권 등기는 우선 변제와 관련됐다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법에서도 다시 강조를 할 건데 이게 우선 변제와 관련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그러면 우선 변제에 관련되면 담보물권을 생각을 하세요. 담보물권. 근데 담보물권 같은 경우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이루어져야만이 담보물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선이행이에요. 즉 피담보 채권을 먼저 이행하고 해야만 채무를 변제해야만이 담보물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저당권.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먼저 뭘 해야 한다? 선이행 의무예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되죠. 그럼 말소를 하려면 먼저 뭘 한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우선 변제와 관련됐다. 이건 담보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담보권의 경우에는
담보권 설정자가 담보권을 말소하려면 뭘 한다? 자신의 채무를 먼저 이행한다. 선의 의무예요. 같은 연장선상에 있어요. 자, 왜 이게 제가 강조를 했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서도 임차권 등기 명령 나와요. 그런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면은 일정 금액을 보증금이 일정 환산 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적용 안 되고 예외적으로는 어떤 규정이 적용해요. 그때도 유용하게 써먹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행 직무는 관계가 아닙니다.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 계약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효력이 발생하만이 매매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련 관계 없는 거예요. 존속상이나 그런 경우는 동시에 가잖아요, 모든 게. 근데 허가 신청 협력할 의무는 뭐예요? 아직 유동적 무효 상태인 거고요. 그거를 확정적으로 유효해야 그때 가서 비로소 뭐가 생겨요? 매매 대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동시행 관계가 아닌 겁니다. 여기 나옵니다. 저당권, 양도 담보권의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 채무 변제와 담보와 관련된 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고 먼저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된 이후에야 비로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일관된 판례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같은 연장선상이다. 그렇게 해서 세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것으로서 동시항변권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방금 한 내용이죠. 그게 박스형이나 아니면 대부분 박스형으로 나옵니다. 맞는 것은 인정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외워야 할 게 또 뭐였었죠? 10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 비슷한 경우도 있었죠. 또 하나가 이제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효력이 없는 규정. 그런 경우들. 그런 것들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지금까지 이제 출제된 질문을 전부를 다 망라해서 놨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달달달 외우십시오. 총 12개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